자, 안녕하세요, 라인입니다. 오늘은 풀프레임과 크롭 센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전부터 많이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풀프레임이 좋다 아니면 크롭이 좋다. 현재 이제 필드에 뛰는 촬영 감독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촬영, 편집하고 있는 송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 감독입니다. 풀프레임과 크롭을 다 써보셨잖아요. 일단은 센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풀프레임은 전문가용, 크롭은 입문자용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다 쓰잖아요. 일단은 입문할 때는 사실 크롭으로 많이 입문하시는 것 같아요. 제 대학교 다닐 때 처음에 썼던 카메라가 그 캐논 60D였습니다. 그 아마 센서 크기가 APS-C 그래서 크롭 센서였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단계가 첫 카메라를 구입할 때 그리고 카메라를 하나만 써야 할 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런 고민이 있을 때는 그냥 예산 때문에 하는 고민들이니까 그럴 때는 뭐 크롭을 쓰시면서 공부해 나가면서 이제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고, 그거 아니면은 이제 한 번에 그냥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다 사용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풀프레임을 쓰고 어떤 현장에서는 슈퍼 35를 쓰고 어떤 현장에서 마포를 쓰는데, 이게 센서는 거의 그냥 파각 정도의 유무랑 심도의 약간의 차이 정도 쓰고, 나머지는 그냥 센서 자체의 DR이나 아니면 카메라의 네이티브나 이런 듀얼 네이티브 ISO나 이런 성격에 따라 쓰는 용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좀 많이 안 보긴 하는데, 요즘 들어서 이미 다 센서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풀프레임이든 크롭이든 AF도 정말 잘 잡고 색깔도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가지고 센서가 크니까 좋은 카메라다 이런 것보다는 요즘에는 그냥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M3 이 시절에서는 풀프레임보다 6400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았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다 넘어가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센서 차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 때문에 더 많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요거에 대한 차이는 많이 없지 않을까. 장비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면 풀프레임 센서로 처음부터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감독님들이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상업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상황의 예를 들어보자면, 카메라가 여러 대 필요하고 멀리 있는 상대를 찍어야 하는 뭐 생방송 같은 경우, 그럴 때는 크롭 바디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잖아요. 구입도 그렇고 탈비도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 반면에 뭐 바이럴 홍보 영상이나 이런 걸 찍을 때 예쁘게 찍어줘야 되는데, 뒤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그 배경들, 우린 어쨌든 이쁘게 찍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안 보이게 해주죠. 심도를 이용해서. 그럴 때는 또 풀프레임이 유리하죠. 풀프레임과 크롭의 이미지적인 퀄리티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센서의 크기보다는 제조사의 기술력이랑 이런 거에 따라 레드나 마포나 블랙매직이나 이런 질감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고, 개발하는 형태에 따라 소니도 듀얼 ISO를 사용해서 두 가지 센서를 통해 노이즈를 억제하거나, C70처럼 베이스 ISO는 하나지만 DGO처럼 해서 DR을 늘리거나, 이런 건 거의 크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집약된 걔네 기술력이 아닌가 화질이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포커스를 얼마나 더 정교하게 잘 잡아주느냐. 근데 이게 움직이는 대상일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오토포커스의 도움을 받는 게 좋잖아요. 지금 현 시점에 프리랜서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FX3, 이 카메라 풀프레임이고 소니에서 제작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풀프레임인 카메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뭐 파나소닉도 있고 뭐 다른 제조사에서도 풀프레임을 만드는, 그 풀프레임들은 사실 외면받는 카메라들도 많아요. 소니 풀프레임만 선호한 이유는 그 회사의 오토포커스 시스템. 넘사벽이죠. 저도 풀프레임과 크롭을 놓고 봤었을 때는 두 개를 딱 비교하면 차이를 못 느껴요. 저는 뒤에 보케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은 뒤에 날아간 건 정도로 보고 이게 크롭이다, 이게 풀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려워가지고, 풀프레임 자체가 아무래도 고감도 노이즈이기 때문에 갖춰져 있는 촬영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크롭 센서로 촬영하게 되면 노이즈가 어쩔 수 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적인 퀄리티는 낮아질 수는 있긴 하지만 영상 환경의 컨디션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풀프레임이 낫지 않나. 결국에는 근데 다 비용으로 비결이 되는 것 같은 게, 사실 뭐 되게 좋은 아리 알렉사 이런 카메라들 뭐 풀프레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를 쓰는 환경이면 예산이 충분하니까 뭐 뒤에서 노이즈도 지워주고 후반에서 눌러주고, 뭐 아니면은 굳이 날릴 필요가 없겠죠. 뒤에 미술이 다 돼 있는데 굳이 저걸 왜 날려요? 맞아, 아까우니까. 예쁜데 보여줘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게. 그쵸. 렌즈도 작고 아리 알렉사 여기까지 가버리면 사실 그것도 똑같이 엄청 무겁죠. 근데 이제 저희가 쓰는 그 미러리스 단에서의 카메라만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마포 카메라 진짜 가벼워요.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스케치 촬영이나 이런 거 할 때 마포 들고 가면 진짜 너무 편해요. 촬영자의 체력도 전체적인 그 영상 퀄리티에 굉장히 그걸 많이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촬영자의 체력을 아껴준다.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화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피로도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했었을 때 2470을 꼽으면 2470mm가 나오는데 크롭에다 꽂으면은 3505? 요 정도가 나오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가볍지만 이게 넓은 환경이 아니라면 사용하기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화각 계산이 좀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포도 뭐 714나 이런 형태가 있긴 한데 그런 환산하면은 1428 두 배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풀프레임을 사용해온 유저 입장에서는 맞아. 이제 풀프에 화각이 익숙해져 있을 거고 마포를 사용해온 입장에서 마포 화각이 익숙해져 있을 거니까 이 두 개의 간극을 잡는 게 처음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마포를 쓰다가 이제 풀프 쪽으로 넘어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화각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이 탁 틀려버리니까 적응하는 많이 게 다르잖아요. 조금 저도 저거 후지 카메라 처음에 화각 배우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후지 카메라가 조금 이상한 게 23mm, 56mm, 75mm 이런 식으로 내요. 그래서 화각 계산하면 얼추 35mm겠지? 얼추 하면 50mm겠지? 풀프레임을 쓰다 보면은 이 정도 화각이겠구나 하지만 처음 이제 크롭을 접하다 보면은 이 화각이 얼마 정도나 되지? 처음 보는 사람들은 18mm면 굉장히 넓은 화각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화각을 적응하는데 좀 크롭은 좀 어렵지 않을까. 결국에는 풀프레임 센서의 그 미리수가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미리수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화각을 배우기 위해서는 좀 풀프가 조금 더 이점이 있지 않나. 맞아요. 그 전문적인 환경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여기서 저기 몇 밀리면 되겠다. 몇 밀리 정도 거리네. 이를테면 저기 지금 저희를 찍고 있는 풀샷 카메라 저거 한 40mm 정도 나오겠네. 근데 맞아요. 보통 정확해요. 근데 마포 그 거리를 정확하게 딱 재는 건 솔직히 좀 어렵고. 맞아요. 감각을 봤었을 때 제가 일단은 보면은 크롭은 어마무시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최근에 크롭 사보셨어요?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바디는 그럴 수 있는데 렌즈는 아주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인기에 달린 것 같아요. 지금 같은 현장에서는 옷도 편하고 가볍고 대안이 없는 바디 FX3, S3가 많으니까 단가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코모도를 초창기에 샀던 분 코모도 지금 그분들은 닭살이 났죠. 앞에 뭐 ND 같은 거 주가 악세사리랑 해서 그냥 2천 그냥 귀엽게 줬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그 레드 코덱을 사용 안 하면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엄청 떨어져서 최근에 600 중고 뭐 이렇게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수요에 달리지 않았나. 센서보다는 그런 인기 있는 브랜드는 항상 비싸고. 옛날에 GH5도 중고가는 항상 비슷하게 유지를 했고 올림푸스 1200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지금 가격이 오른 상태인데 이것도 매물이 없어서 못 구하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오른 것 같아요. 인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제 생각도 동의합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야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지고 좀 마이너한 그런 바디 같은 경우에는 감가가 떨어지는 게 확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풀프레임이건 크롭 바디건 인기 있는 걸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가 추구하는 센서. 요즘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 ZV 시리즈 아세요? 소니에 나오는 ZV 시리즈도 뭐 F1도 나오고 말했는데 그때는 다 크롭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풀프레임으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파나소닉도 풀프레임 렌즈도 많이 내는 것 같고 후지는 많이 다르긴 하잖아요. 걷는 그 방향이. 그래서 후지는 크롭 아니면 중형으로 내긴 하는데 요즘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다 풀프를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완전 하이엔드급이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랑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다 풀프레임을 선호하니까 그래서 니콘도 새로운 영상바디 풀프레임, 파나소닉도 새로운 S1H 시리즈나 이런 거 풀프레임 라인이고 FX도 3.6가 다 풀프레임이고 그렇게 다 계속 낼 것 같아요. 아마 브라노도 풀프레임이고 FX30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와 되게 혁명이다. 어떻게 FX3 같은 기능을 FX30으로 넣었지? 단지 센서만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때 한 2달 정도만 엄청 핫하다가 다시 FX3로 다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그냥 원하는 거는 풀프레임이지 않을까. 똑같은 기능에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도 결국에는 센서가 작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결국에는 풀프레임이 좋다라는 이미지가 씌어서서 제조사들도 계속 풀프레임을 만들지 않을까. 이제 ZV-E1도 풀프레임으로 나오고 A7C2랑 A7CR이 나왔잖아요. 그거 두 개 다 풀프레임으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크롭 바디가 나왔다는 소식은 요즘 들어 못 들어본 것 같긴 해요. 얘네가
크롭도 좀 잘 만들어주면 좋은데 이게 FX S3, FX3, FX6가 800이랑 12800 실질적으로 12800을 쓸 일은 많이 없고 그러면 FX9은 800이랑 4000인데 네. 얘는 실질적으로 쓸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FX30이 처음 나왔을 때 800이랑 3200인가? 맞아요. 그거 기억하는데 이 3200이라는 베이스 감도는 많이 쓸 일이 있을 거라고 해서 저 기대를 했었는데 근데 때깔 자체가 FX3랑도 안 붙고 S3, FX6, 9 다 잘 안 붙고 노이즈가 좀 많이 끌고 맞아요. 그렇다고 한 가격으로 낸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약간 떨어진 것 같습니다. FX3 쓰다가 FX30 쓰니까 화각 적응이 되게 안 되더라고요.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인 데가 좀 많잖아요. 뒤로 계속 가도 화각이 너무 좁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받더라고요. 또 현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도가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적용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GAC 쓸 때는 제가 보통 3호 정도나 2호 정도 화각을 많이 썼는데 FX3로 바꾸니까 이쯤이면 풀샷인데? 라고 잡으면 엄청 넓고 요쯤이면은 이제 최단거리 나와서 최대한 엄청 들어가서 타이트하게 찍을 수 있겠다 라고 했는데 FX3는 훨씬 더 많이 붙어야지 그 화각과 그 최단이 나오고 또 적용이 좀 어려웠거든요. 다 상향 평준화돼서 그냥 익숙한 걸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행사 촬영이나 행사 중계 방송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크롭 바디가 있고 내 렌즈가 호환이 된다. 뭐 이를테면 FX30 뭐 이미지 퀄리티 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라면 되게 든든할 것 같긴 해요. 중계를 한다, 라이브를 한다. 이랬을 때 두 대는 그러면 완전히 좀 많이 붙어야 되는 거에다가 달아서 해놓으면 뭐 별다른 손실 없이 그쵸. 타이트한 이미지를 딸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또 좋으니까 약간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풀프레임과 크롭 센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뭐 약간 사용 용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예산과 이제 상황과 시간에 따라서 내가 뭐 풀프레임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풀프레임 쓰는 게 맞고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라기보다는 자신한테 맞는 거를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프리랜서 생활을 생각하신다면 풀프레임으로 바로 가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요. 왜냐면은 저같이 뭐 라이브를 하거나 그래서 크롭이든 뭐 풀프레임이든 중요한 게 아닌 상황이면 상관이 없는데 감독님들이 비슷한 기종을 들고 올 거예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요즘은 쓰는 게. 혼자만 그거 들고 가서 하면은 때깔도 안 맞고 조금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방송 말고는 전부 다 소니가 걷고 있어서 선택지가 없긴 한데 제발 좀 박터지게 싸워가지고 싼 가격에 좋은 놈들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선택지가 너무 없어요 지금.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